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말씀 들어보니까 검찰 개혁이 굉장히 시급한데요. 그 핵심은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그 공수처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네.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처음 들어올 때 그때 인수위 때까지만 해도 네네. 이걸 어떻게 고쳐서 쓸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는데 네. 이제는 이거 고쳐가지고도 못 쓰겠다. 이거 폐기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했어요.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고 편파 수사 또 청부 수사, 네. 청부 수사, 봐주기 수사, 그러니까 힘센 네. 이런 쪽은 봐주고, 뭐 미운 쪽은 끝까지 물어뜯고 아닌 거 덮어씌우고, 네.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거기다가 또 기소 편의주의로 네. 말도 안 되는 거 빼주고, 네. 말도 안 되는 거 덮어씌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왜 이렇게 하냐?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공무원은 인사예요. 네. 특히 검사는 인사야. 네, 맞습니다. 검사장 되냐 마냐. 네. 이거는 우화 등선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건데 청와대 그중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네. 인사권을 꽉 잡고 있으니까 네. 거기서 땡기면 딸려가고 놓으면은 멀리 가고 그렇게 된다고. 네. 결국은 검찰 인사권에서 대통령의 영향력, 청와대의 영향력을 얼마나 감소 혹은 소멸시킬 것인가. 네. 그게 문제인데 지금은 내가 봐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MB 정권 또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결기는 다 사라지고 네. 법률 기술자로서 네. 그냥 하란 대로 하는 그런 조직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이젠 고쳐서 쓰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하는. 뭐 안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개혁을 해내야죠. 검찰 개혁은. 그런 꼭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오늘 공청회도 보면 네. 검찰을 고쳐 쓰자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검찰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네. 검찰을 고쳐 쓰자는 사람과 말씀하신 대로 그걸 고쳐서 어떻게 쓰냐. 밖에다가 아예 하나 또 센 걸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게 대안이 공수처가 될 수 그게 있 공수처죠. 네, 공수처가 이제 째려보고. 별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 전제는 검찰에 대한 불신. 네. 불신도 이만저만한 불신이 아니고 니네는 고쳐봐야 네. 이건 안 돼. 재밌는 게 어느 사람이나 네. 검찰 쪽 사람들도 나와서 검찰 쪽으로 분류되는 교수들도 지금 검찰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검찰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어쨌든 정권 교체이기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굉장히 심하죠. 심하죠. 왜냐하면 네. 작년에 역대급 검사 비리가 네. 뭐 연장으로 터졌지 않습니까? 연장으로. 네. 진경준서부터 해가지고 뭐 스폰서 네. 뭐 또 누구니 김영준 있었지, 네, 우병우 네, 있었지. 네, 거기다가 우리 판사님도 한 분 계시고 네. 뭐 홍만표에 네. 뭐 연장으로 터졌잖아요. 최악이죠, 최악. 예, 네. 최악이죠. 최악이죠. 네. 그러니까 법조의 모랄이라는 거는 지금 바닥이라고. 네. 그죠?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지금 검찰 개혁 관련돼서도 계속 입법 발의하시고 하는데 저는 약간 엉뚱한 냈죠. 검사장 직선제. 검사장 직선제. 엉뚱하다기보다는 약간 지금 당에서 가는 흐름하고 좀 다른. 아니 근데 뭔 입법을 한 달에 뭐 한 20개씩 해. 네. 어우, 진짜. 네. 근데 그래서 오늘 공청회 저는 끝까지 못 있었는데 대부분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검찰은 5년 전, 10년 전 얘기도 계속 그때 논거로 뭐 이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네. 뭐 권력 구조 원칙에 맞지 않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렇죠. 공수처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랬어요. 이제는 공급자 입장에서 보지 말고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니네들 뭐 이게 위헌이고 세계적으로 수요가 유례가 사례가 있고 없고 몰라. 니네 싫어. 니네는 안 믿어. 이제 죽어도 니네는 안 믿어. 네.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어. 이런 수준까지 왔다. 그렇죠. 네. 그런 이유로는
더 이상 오케이가 안 될 것이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권성동 위원장도 수긍을 하고 네. 결국은 공수처가 과연 그러면 이게 뭐 지구지순한 진리요 이 길인가? 네. 그렇지는 않아요. 또 다른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예, 비판도 예, 있어요. 예. 네네. 그러면 경찰한테 떼준다. 네. 그러면 경찰은 안봉근이 뭐라 그러면 인사가 팩팩 뺏기는 그런 조직인데. 네. 경찰도 인사가 뭐. 아유 경찰 네. 인사는 검찰 인사보다 더 심각하죠. 약해. 더 심각하죠. 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경찰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네. 견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제가 어디서 본 건데 떡이 하나 있어. 시루떡이 큰 게 하나 있어. 네. 그 두 사람이 딱 있는데 한 사람은 떡을 써는 권한을 갖고 네.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썬 떡을 보고 선택하거나. 난 이 떡을 할 거야. 라고 선택할 권한을 주면 네. 불만이 없다 이거지. 네네. 근데 지금 검찰은 지가 떡 썰고 이게 크네 그러고 그 떡을 가진단 말이야. 그러면 옆에 있는 놈은 이 새끼 지가 크겠잖아 하고 지가 들고 간다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써는 사람 따로 먼저 들고 가는 사람 따로 있으면 이 써는 놈이 그래도 가장 공정하게 자르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네네. 견제와 균형밖에 없는 것 같아. 제가 맞아요. 보기엔. 근데 이제 검찰 그 조직이 워낙 그 견고해가지고, 우리 새로운 정부에서 또 검찰 개혁 나오면, 분명히 오늘 이제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항이 또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촛불의 힘이 있고 국민의 힘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힘이,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 그 촛불의 힘이 계속 되주지냐가 또 그러니까 문제죠. 저는 네. 그건 약간 걱정이에요. 정권이 네. 바뀌면 네. 그 촛불뿐만 아니라 언론이 바뀐 정권을 물어뜯거나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뭐 그렇게 실망하니까. 촛불의 민심은 실망하는 거고 네, 네, 언론은 자기를 개혁하려고 할 테니까 물어뜯을 거고. 언론도 그렇고. 네. 네. 검찰도 자기 개혁하려면 물어뜯을 거고. 그것 때문에 대선 전 2월 임시국회 내에 네.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완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저 리셋 2017 만들어가지고 네, 네, 그렇게 네.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지나고 나면은 이제 대선에서 누가 되지? 네. 그 사람은 기득권이 되는 거야. 그럼 바꾸는 거 또 싫어. 또 거기에 순치된 또 세력들이 있겠지. 그거 영합하고. 네. 그러면 이게 또 흐지부지 된다고.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 좀 해법을 좀 더 연구 좀 하셔야겠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네. 뭐 2월에 어떻게든 몇 가지는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다 그거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뭐 당 다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 자유당은 그렇다 치고 바른정당은 말은 또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실제 행동은 다르게 하죠. 달라요. 엇박자가 나요. 타이밍이 항상 달라, 타이밍이. 네. 네. 타이밍이 달라. 네, 네, 타이밍이 달라. 그러니까 필요할 땐 좀 지켜보자. 네. 나중에 뒷북치고. 네. 그러니까 우리 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네. 바른정당까지 합치면은 못할 게 없잖아. 못할 게 없죠. 없죠. 네. 근데 바른정당이 항상 뒷북을 치니까. 다르지 못해요. 뒷북당. 그러니까 오늘 좀 진짜 안타까워. 종합적으로 얘기해보면 이제 검찰 개혁이 이제 뭐 일단은 인사개혁. 임명권자가 과연 꼭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뭐 이거에 대한 개혁성도 있고 또 경찰의 수사권 독립 뭐 이렇게 나오고 이제 공수처 얘기 나오는데 이런 것을 지금 역대 정권에서 다 이렇게 논의했던 다 부분이잖아요. 얘기는 나왔던 네. 건데. 네. 아니, 역대 정권에서는, 주로 대선 후보 캠프 쪽에서 네. 경찰 수사권 독립을 얘기하죠. 네네. 왜냐하면 경찰 플러스 경찰 가족의 숫자가 많죠. 검찰보다 훨씬 월등 많죠. 많으니까 네. 이 경찰 인력 증강시켜주겠다. 네. 네? 네. 또 니네 조직 키워주겠다. 복지 수당 올려주겠다. 플러스 검찰 별로 안 믿기니까 니네한테 주겠다. 네네. 이렇게 공약을 한다고. 네. 넌 할 거 없이 다 해요. 새누리당은 안 하던데 저희 당 쪽에서는 좀 하고. 네. 저번에는 네, 안 했는데. 네. 그래도 그거 비슷하긴 합니다. 네. 아니, 박근혜 캠프에서는 네. 예외적인 일부 파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경찰한테 수사권을 준다. 라고 네. 해서 인수위에서 뭘 했냐면 내란, 외환, 네. 또 선동. 그러니까 전혀 일어날 일이 없는 요거만 검찰 거고 나머지는 다 우리 거다. 경찰이 그렇게 들고 왔어요. 네. 그때도 그런 식으로 했어. 네네. 예. 그럼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기는 쉽지 않죠. 지금요? 네.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의 범죄에 대해서 네네.
수사할 때는 경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안행위니까 일선 경찰들 얘기해 보면 첩보는 있대요. 그러니까 뭐 검사나 그 검찰청 수사관이 뭐 비리 행위가 있다.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이제 물증을 확보하려고 영장을 청구하면 다 기각시킨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그때 이제 해법으로 어떤 게 나왔냐면 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 지방법원에다가 재심을 요청해서 그럼 뭐 법원에서 이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심을 이제 인용하면 이제 청구할 수 있잖아요, 영장. 이런 법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보다 더 획기적인 법안 있지 않아요? 어떤 게 있죠? 누가 했지? 표창원이 했나? 배 의원님도 비슷한 취지예요. 검사나 검찰 수사관에 대한 네. 영장은 네. 경찰이 검사는 무조건 무조건으로. 무조건으로. 뭐 따지지 말고 무조건 청구해라. 네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효과는 좀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은 그건 되는데. 네. 근데 그게 또 위헌의 소지는 약간 있죠. 위헌의 소지가 또 있어요. 헌법에 따르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는데 그 헌법의 취지에 반해서 검사의 영장 청구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헌법에 유일하게 검사라고 나와 있는 게 고조항인데. 고조항밖에 없거든요. 야, 그러면 진짜 답답하네. 이 방송하면서 이렇게 답답한 건 처음인데. 답답하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복합적으로 쓰면 돼요. 복합적으로. 아까 공수처도 만들고 네. 검경 수사권도 나누고 네. 검찰의 기소 권한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배심 제도나 이런 거 두고 여러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면 돼요. 하나 가지고 하나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그러면은 이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문제점이 되게 세 가지입니다. 네. 우선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예속돼 있다. 네. 두 번째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또 기소 편의주의 네. 등 세계에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네. 세 번째, 자체 비리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는다. 네. 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정확히 정리해 주셨네요. 예, 요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가지고 돌아가는데, 1번을 잡으려고 그러면 2, 3번이 올라오고, 네. 이게 풍선 효과 비슷하게. 네, 그래서 한꺼번에 이걸 잡으려니까 조금 어렵죠. 네, 네. 근데 지금 박주민 의원님 말씀대로 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그게 또 아주 정교하게 돼야 되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어쨌든 수사권이란 건 이건 괴물입니다. 네, 네. 이건 괴물이에요. 이거 딱 만들어 놓는 순간, 이건 실적을 내야 돼. 네. 그거 누군가는 물어뜯어야 돼. 그럼 어디로 튈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힘들게 해야 되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주 정교하게 체크앤밸런스가 맞도록 이걸 설계를 해야 돼요. 네.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좀 검찰 개혁에서 관심 있는 분이 우리 종천 의원님, 또 박주민 의원님, 또 금태섭 의원님. 정말 전당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 부분은. 네. 그거 좀 당내에서도 이런 좀 검찰 개혁 TF팀이라도 좀 만들어야겠어요. 우리 민주주의 회복 TF에서도 하고 있고 법사위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또 각 의원별로 또 토론회 청문회 같은 것도 계속 열고 있고요. 네네. 저도 다음 주에 합니다. 네.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는 걸 전제로.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 줄 데가 경찰밖에 없는데. 네네. 그러면 니네는 받을 준비 돼 있냐? 네네. 안 돼 있다면 뭘 어떻게 해야지 니네한테 줄 수 있냐? 그걸 가지고 하죠. 네. 뺏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검찰은 되게 싫어. 드리자면. 네. 검찰, 경찰, 이런 조직은 어쨌든 정권은 바뀌어도 계속 가는 조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해 조직 이기주의가 있지. 네. 그죠? 그 논리가 더 세요. 네. 특검은 뭐냐? 떴다방이야. 네. 요거 한 건하고 튀는 거야, 그냥. 네네. 네.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 네. 그러니까 막 그냥 있는 대로 만세 부르고 그냥 네. 튀는 거야.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요 다음 보직 내가 어디로 갈까? 네.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보직까지 올라갈까? 그거 잊어버리고 네. 매일매일 내일은 없다는 심정으로 살면 좋은 말씀이네요. 네. 살다 검찰에게는 내일은 없다. 네.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사고로. 네. 공무원에게 내일은 없다. 네. 영혼이 없는 게 아니고 내일은 없다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살면 되죠.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검사 비리가 네. 연장으로 터졌지 않습니까? 네. 진경준서부터 해가지고 스폰서 또 누구니 김영준 있었지, 네, 우병우 네, 있었지, 네, 거기다가 우리 판사님도 한분 계시고 네. 홍만표에
연장으로 터졌잖아요. 최악이죠, 최악. 예, 최악이죠. 네, 최악이죠. 네. 그러니까 법조의 모랄이라는 거는 지금 바닥이라고. 네. 그죠?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지금 검찰개혁 관련돼서도 계속 입법 발의하시고 하는데. 저는 약간 엉뚱한 냈죠. 검사장 직선제. 검사장 직선제. 엉뚱하다기보다는 약간 지금 당에서 가는 흐름하고 좀 다른. 아니 근데 뭔 입법을 한 달에 뭐 한 20개씩 해. 네. 어우 진짜. 네. 근데 그래서 오늘 공청회 저는 끝까지 못 있었는데 대부분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와나요? 아 그래서 검찰은 5년 전 10년 전 얘기도 계속 그때 논거로 뭐 이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네. 뭐 권력 구조 원칙에 맞지 않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렇죠. 공수처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랬어요. 이제는 공급자 입장에서 보지 말고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니네들 뭐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말씀 들어보니까 검찰 개혁이 굉장히 시급한데요. 그 핵심은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그 공수처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네.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처음 들어올 때 그때 인수위 때까지만 해도 네네. 이걸 어떻게 고쳐서 쓸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는데 네. 이제는 이거 고쳐가지고도 못 쓰겠다. 이거 폐기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했어요.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고 편파 수사 또 청부 수사, 네. 청부 수사. 봐주기 수사, 그러니까 힘센 네. 이런 쪽은 봐주고, 뭐 미운 쪽은 끝까지 물어뜯고 아닌 거 덮어 씌우고, 네.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거기다가 또 기소 편의주의로 위헌이고 세계적으로 수요가 유례가 사례가 있고 없고, 아우 몰라. 니네 싫어, 니네는 안 믿어. 이제 죽어도 니네는 안 믿어. 네.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어. 이런 수준까지 왔다. 그렇죠. 네. 그런 이유로는 더 이상 오케이가 안 될 것이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권성동 위원장도 수긍을 하고, 네. 결국은 공수처가 과연 그러면 이게 뭐 지구지순한 진리요 이 길인가? 네. 그렇지는 않아요. 또 다른 권력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경찰한테 떼준다. 네. 그러면 경찰은 안봉근이 뭐라 그러면 인사가 팩팩 뺏기는 그런 조직인데. 네. 경찰도 인사가 뭐. 아유 경찰 인사는 검찰 인사보다 더 심각하죠. 약해. 더 심각하죠. 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경찰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견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제가 어디서 본 건데 떡이 하나 있어. 시루떡이 큰 게 하나 있어. 네. 그 두 사람이 딱 있는데 한 사람은 떡을 써는 권한을 갖고 네.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썬 떡을 쓰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하는. 뭐 안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개혁을 해내야죠. 검찰 개혁. 그런 꼭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공청회도 보면 네. 검찰을 고쳐 쓰자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검찰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네. 검찰을 고쳐 쓰자는 사람과 말씀하신 대로 그걸 고쳐서 어떻게 쓰냐. 밖에다가 아예 하나 또 센 걸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게 대안이 공수처가 될 수 그게 있 공수처죠. 네, 공수처가 이제 째려보고. 별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 전제는 검찰에 대한 불신. 네. 불신도 이만저만한 불신이 아니고 니네는 고쳐봐야 네. 이건 안 돼. 재밌는 게 어느 사람이나 네. 검찰 쪽 사람들도 나와서 검찰 쪽으로 분류되는 교수들도 지금 검찰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검찰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어쨌든 정권 교체기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굉장히 심하죠. 심하죠. 왜냐하면 네. 작년에 역대급 네. 말도 안 되는 거 빼주고 네. 말도 안 되는 거 덮어씌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왜 이렇게 하냐.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공무원은 인사예요. 네. 특히 검사는 인사야. 네, 맞습니다. 검사장 되냐 마냐. 네. 이거는 우화 등선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건데 청와대 그중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네. 인사권을 꽉 잡고 있으니까 네. 거기서 땡기면 딸려가고 놓으면은 멀리 가고 그렇게 된다고. 네.
결국은 검찰 인사권에서 대통령의 영향력, 청와대의 영향력을 얼마나 감소 혹은 소멸시킬 것인가. 네. 그게 문제인데 지금은 내가 봐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MB 정권 또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결기는 다 사라지고 네. 법률 기술자로서 네. 그냥 하란 대로 하는 그런 조직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이젠 고쳐